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견뎌내느라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공매도 금지에 관한 이슈가 오히려 증시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는 증시를 이끄는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객관적인 지표들 또 객관적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 주식 키워드림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동영상 강의와 함께 또 다양한 시장에 관한 전략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들까지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장에 관한 전략들 알아보기 이전에요. 시황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죠. 0.72%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2,400선을 겨우 지지해주는 흐름들 이어져 갔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낙폭세를 보였습니다. 789포인트 선에서 마감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들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로 끝났기 때문에요. 월요일 시장들 좀 적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급 상황들도 살펴보자면 코스피 지수에서는 연일 기관들의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들 시장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수급만 체크해보고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시장들 연출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로 마감된 시장 연출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수급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관들의 수급 언제쯤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들어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전략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실 이영석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보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안부를 말씀해 주시네요. 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네, 이번 주? 주말에 네.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월요일만 좀 좋았고요. 맞아요. 네. 이게 줬다 뺏는 그런 줬다 뺐었어요. 그렇죠. 막 다 뺏었죠. 그래도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정말 주식시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 그래서 좀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금지되면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또 무슨 양도세 관련 문제도 있으니까요. 아마도 정부에서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가 어떻게 반영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또 이야기들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솔트룩스라고 지난주 히든 종목이 또 11%의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계좌가 좀 두둑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여기 하단에 QR코드 가져다만 되신다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수익률들 또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저희가 사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단 4거래일의 수익률인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전문가님 혹시 좀 눈에 띄는 리뷰할 만한 종목군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을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 특히 게임주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게임주가 이번에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아마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공매도가 금지됐다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공매도가 쌓여 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쪽 위주로 많이 좀 반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이나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앞으로도 새로운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 신작 출시에 관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또 위믹스라는
그 코인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좀 하면서. 급등을 하고 네.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일단 게임 업계가 일단은 좀 많이 좀 체질이 좀 변곡됐죠? 네.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제약 팩트론 되게 그쵸. 좋아하셨잖아요. 지금 네. 보시면 2, 3, 4, 5가 다 제약이죠. 제약 쪽인데요.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수급을 받았던 그것이 바로 좀 제약 쪽이 아니었나. 물론 지금 보시면 게임, 제약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섹터가 현재 공매도가 많았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반등했던 그게 아마도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정책적 이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또 기회들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번 주 정말 좋은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게임주와 제약주 위주로 포진됐었던 수익률이었고요. 저희 지난주 히든 종목도 좋은 상승률 냈던 만큼 이번 주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 참여 코드 꼭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동영상 새로운 강의와 함께 히든 종목까지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또 이야기들 좀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자, 좀 전에 수익률 탑5는 저희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매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총 32종목, 그러니까는 와. 저번 주와 거의 비슷한 종목 수를 했는데요. 수익 실현 종목은 18종목, 그래서 56.2%, 그러니까는 반 이상이 여러분들은 수익을 했고, 물론 미실현 종목도 있습니다. 6종목 정도 있고, 그리고 손실 종목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그래도 평균 3.69%로 일단은 제한하면서 수익률을 제한하면서 했고요. 특히 또 시간의 단일가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한 30% 내외에서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6.1%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시장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긴 간에 저희는 그래도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증 보시면 하나마이크로 종근당, 위메이드, 큐로셀. 자, 큐로셀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로서 그다음에 다양한 수익률 다 조금씩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9월 달 120% 정도, 그다음에 10월 달 169%.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시간의 단일가로만 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의 단일가로 하고 있는데요. 경남지약, 동아지질, 위더스지약. 자, 위더스지약 같은 경우는 급등,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콤, 다날 시장에서 핫하다는 종목들을 시간의 단일가에서 먼저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지금 화천기계와 보령 이 두 종목을 지금 금요일 날 가지고 왔는데요. 자,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제가 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위메이드를 제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단일가를 매매할 때는요, 항상 재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급이 먼저 움직이긴 하지만 그 수급에 뒷받침되는 재료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바로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3분기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시간에 반등을 했고, 특히 실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흑자 전환, 사실 어찌 보면은 그동안 적자였다가 흑자로 소폭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번 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기까지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향후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턴어라운드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그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잘 먹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매년 액토즈 서포트로
5년간 매년 1,000억씩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미스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바닥권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더스제약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 종목은 뭐 테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폐렴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뭐 폐렴으로 죽는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코로나 때의 그러한 그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좀 굉장히 민감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 그래서 위더스 제약까지도 했었는데 위더스 제약은 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어저께죠. 어저께 상한가까지 가면서 밀리긴 했지만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일정을 좀 체크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된 그 법원의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날 실적은 좀 안 나왔어요. 왜냐?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법률 비용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그날 오후 1시 반에 식약처 소송이 있었는데 그날 소송을 승리하면서 그때 급등. 그래서 오전에 매수했던 부분을 매도하면서 어찌 보면 이벤트 매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 매매들을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시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화천기 같은 경우는 공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공시에 대해서 좀 해석이 조금 잘 안 되셨던 분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종가 무렵에 자사주 처분이라는 내용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사주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고가권에 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외국인한테 팔아서 블록딜로 팔면서 뭐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화천기 같은 경우는 종가보다도 2% 이상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자, 화천기계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바로 화천기공입니다. 화천기공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천기공이 최대 주주인데 이거를 최대 주주한테 넘긴다는 겁니다. 무려 10%에 거의 가까운 비중을 넘기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 화천기계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그런 그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고히 하는 듯한 그래서 시간 내에서 거의 뭐 상하가 터치했다가 뭐 7%, 6%까지 갔다가 한 3, 4%에 끝났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사실 계속해서 이제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뭐 조국이나 이런 정치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는다고 하면요 정치 테마로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화천기계 매수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자 루닛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날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권리락 전날이었습니다. 권리락 전날 루닛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루닛이 마이너스 50%예요.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증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플레이, 그래서 이건 대부분 권리락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 플레이라는 거는 자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100% 하나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때 보면 아니 10만 원 했던 게 5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싸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 플레이하는 게 바로 권리락 매매인데 이날 뭐 25.5%
1.5%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날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날 권리락을 받았던 무상증자 권리를 받았던 분들도 이날 뭐 매도를 하면서 좀 수익을 챙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무상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무상증자의 반대는 뭐겠어요? 유상증자겠죠. 예.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무상이라는 거는, 자, 제가 특히 증권 쪽에, 주식 쪽에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요,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상, 공짜로 증자, 주식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100% 무상증자는 주식 수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대신에, 물론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신에 주가는 50% 할인된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변하는 거는 자본금이 변하게 돼요. 자, 자본금은 뭐냐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입니다. 그러면 자,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변하니까 자본금은 더 늘어나겠죠.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HTS를 열어서 파트론이라는 업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파트론이라는 업체는 대외적으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를 통한 어떤 많은 내용들 그 휴대폰 부품을 하고 있는 업체긴 하지만요. 사실 대외적으로 그리고 해외 업체랑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 같은 경우는 매년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해서 매년 유상, 무상, 유상, 무상을 계속 20%, 30%, 20% 하면서 계속해서 자본금을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유무상 증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다 하더라도 만약에 파트론 주식을 초기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한 몇십 배 수익이 났을 수 있는 그런 거 되니까요. 한번 이번에 여러분 꼭 파트론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렸던 업체가 바로 파트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상증자는 왜 하는 걸까요?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잉여금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서 그거를 일부 자본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가 이 업체가 수익이 났을 때, 즉 내가 수익이 나서 그거를 잉여금으로 쟁겨놓고 있을 때 그거를 자본으로 옮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잉여금이 있다는 거는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다라는 어떤 그 하나의 또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회사가 기업의 잉여금도 있고 좋은 회사구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요. 자,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많이 사고 싶은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 리스크를 제한하는 게 또 하나 무상증자가 갖는 하나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금을 증가시켜서 했던 부분은 제가 파트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권리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자, 항상 제가 그랬죠. 권리 앞에서 그렇다면 권리라는 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권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루닛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10일입니다. 자,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11월 10일이면 여러분들은 주식은 결제일로서 이틀 후에 입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틀 전에 내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틀 전에 사는 것은 바로 무증 권리를 획득하는 11월 8일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신주 배정일이 뭐
12월 10날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이틀 전인 12월 8일 6시까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는 나 무증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계좌에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확실히. 옛날에 BH라는 종목을 하다가 갑자기 계좌가 반통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날짜를 잘 체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상증자나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날짜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 이틀 전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무증 권리를 획득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으니까 이때 바로 반토막이 된다거나 그런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이 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일은 12월 1일인데요. 자, 이게 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권리 매도가 있습니다. 권리 매도가 있어서 12월 1일이지만 여러분이 주식이 입고되기 전에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2월 1일 날 주식이 들어오겠거니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계좌에는 이틀 전에 11월 29일 날 11월 29일에 루닛에 대한 그 돈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매도를 하셔도 돼요. 그날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월 1일 날 또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니까 제가 이번에 계속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무상증자에 관해서 또 시장의 호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찝어주셨고요. 수익률 리뷰를 쭉 해주셨는데 시장에 관한 이슈들과 또 일정에 맞게끔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들 그때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큰 수익률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단 한 가지의 히든 종목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매매 기법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참여 방법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주식 키워드림 열심히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수익률 리뷰도 쭉 해봤고 또 전문가님 최근 들어서 히든 종목에 관한 수익률들도 상당히 좋은데 자, 시장이 일단 확신이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님 또 다양한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정말 적절한 종목을 주시기로 좀 유명한데 자, 이번 주 히든 종목을 저희가 오늘 조금 빨리 또 힌트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전문가님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떤 히든 종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번 히든 종목은요. 어떻게 화면에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찾아봐서. 자, 네. 화면이 멋진 만큼 종목도 굉장히 멋집니다. 멋지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요. 수급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삼위일체가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실 만한 종목이긴 해요. 뭐 상장사가 대주주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몇 개의 종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수주도 지금 몇천억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외부 기관 뭐 창투사나 이런 쪽에서도 추가적인 투자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사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희석을 하면은 거의 2대 주주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만큼 그 회사의 미래에 투자를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향후 더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단순히
이번 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러지면은 굉장히 하락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벌써 상반기 때 작년 매출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섹터의 종목들이 많은 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거에 반밖에 하락을 하지 않는 그냥 시장의 하락분만 가지고 간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좀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 때문에 밀리거나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왜냐면요. 요즘 종목들이 너무나 빨라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맞아요. 갑자기 하락 VI에 걸리거나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잠깐 뭐 일을 한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는 건지 정말 게임을 하는 건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갔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번 주 종목이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자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이 있는 것들은요. 일단 일정이 나오면 일단은 엑시트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저는 솔트룩스는 더 AI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 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62평에 닿으면 매도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끌고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도 그러한 이유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는데요. 저번에는 너무나 많은 일정을 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굵직굵직한 핵심만. 일정만. 네. 그래서 화요일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뺄 건 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야 될 거는 확실히 알고 가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모르는 것들, 안 나오는 것들은 제가 노랑 톡방에서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갈 거니까요. 여기 나오는 것만이라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요. 일단은 엑스포 최종 PT가 있습니다. 사실 무슨 우리 대기업이나 정부나 굉장히 밀고는 있지만 사실 사우디 쪽으로 거의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쪽 중동 지방에 뭐 좀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쪽으로 좀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엑스포 관련 종목들. 그래서 엑스포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뒤집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결선 투표는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그때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야, 정말 빈대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빈대 진짜? 네, 네. 진짜 빈대가 계속 오는데 자, 4주간 빈대 집중 방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경농, 뭐 인바이오, 뭐 성보, 동성제약, 경남제약 등이 금요일 날 시세를 보였다가 조금 줄어들긴 좀 가라앉긴 했는데 이 4주 동안 빈대 집중 방제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겠죠. 그때마다 이 종목들 체크를 하면서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이슈죠. 뭐 서울 편입 문제, 오세훈 구리시장을 면담을 하는데 관련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있습니다. 신규주가 있는데 에이징 랜드, 그다음에 SY 스틸렉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에이징 랜드는 TSMC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최근에 매출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요.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수급이 깨끗한 신규 상장 종목들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요즘에는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SY 스틸렉이라고 해서 건축 자재인데 자, SY 들어보셨죠? SY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Y, 상장사 SY, 그다음에 SY 스틸렉 이 두 종목 다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뭐 화요일은 일단 넘어갔어요.
자, 수요일 날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자, 이때 뭐가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있으면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완화를 해달라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미국은 중국에 미국 제 좀 사줘라고 해서 요 관심사가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하나 둘씩 내보이면서 서로의 것을 좀 어느 일정 부분은 양보해 가면서 얻는다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된 반도체 업체 반도체 관련주가 있겠죠. 뭐 서플러스 글로벌, 그다음에 피델릭스.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제 관심이다.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논의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쟁 관련주들도 아마 좀 다르게 보여지겠죠. 물론 아마 이제 휴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수요일 날 윤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성사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화장품 관련주 등의 중국 소비재 섹터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주들 저는 이제 한국 콜마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마이너스 11% 거의 17%까지 빠지다가 11%를 마감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이래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코스메카 또 다른 종목도 꽤 있는데 그런 종목들까지도 잘 CNS 테크놀로지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런 국내 화장품 등의 중국 소비재 섹터 반응할 명분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MSCI 11월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편입하는 거는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편출되는 거는 롯데는 넷마블이 있는데 이게 또 잘 보셔야 돼요. 편입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MS 리뷰 발표는 편입된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펀드에는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어요. 자, 액티브는 만약에 활동적인 거, 그다음 패시브는 그냥 약간의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액티브 펀드는요, 이 MSCI 편입되면은 패시브 펀드가 들어와요. 이 패시브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있는 펀드 내에서 무조건 사야 되니까 액티브 펀드들 거기다가 매도를 하고 가겠죠. 왜냐? 패시브는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거니까. 액티브는 골라서 팔아야 되는데 패시브는 그냥 다 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팔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MSCI 편입할 때는요. 추정 패시브 펀드의 물량을 매도하는 엑시스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난다고 하면은 패시브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상승하겠죠. 하지만 그날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목요일에는요. 중국의 AI 칩 세 종류 발표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는 중국용 반도체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날도 있었고 그다음에 목요일도 있으니까 이 부분 피델릭스, 서플 글로벌, 제주 반도체, 어셀, 제주 반도체나 피델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것도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력 시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으세요. 항상 까먹는 게 9시에 됐는데 장이 안 열린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쓰던 그렇죠. 건지. 네. 그래서 증권시장은 정규시장이 10시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증권시장, 정규시장 종료는 4시 반에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6시가 아니라 7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의 단일가는요. 1시간밖에 안 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하면서 이제 5시에서 6시 딱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같아요. 끝나는 시간은 같고 그러니까 요 내용들 일단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 많이 능률의 메가임도 있는데 사실 이제는 재료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스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좀 중요해요. 한국거래소가 초장기 불건전 투자 경고 도입.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최근에 종목들 많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막 뭐 4거래일, 뭐 15거래일 이게 되게 조건이 있는데 이거에 들어가지 않은 조건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규주들이에요. 아,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들은 이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안 좋거나 혹은 이 경고가 도입됐을 때 이거에 들어가지 않는 여기에 피해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신규주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규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신규주가 부각되고 시장 약세와 제외 요건 때문에 신규주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금요일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이 있으니까 뭐 2차전지 관련됐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지능형 로봇 개정안이 나오니까요. 아마 로봇 관련주들은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좀 반등을 하겠죠. 왜냐면 이거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실외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로봇이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그러면은 실외 이동에 되는 종목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로보티즈거든요. 제가 가장 밀고 있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셔도 되고요. 뭐 다른 수산 로보틱스도 보셔도 되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반등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들 꼭 보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뭐 드론 활성 컨퍼런스, 뭐 드론 관련주겠죠. 그럼 뭐 요 종목들 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속보로 모디스가 미국에 하향했어요. 시중국에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봐야겠는데, 사실 다음 주는 일단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락을 했어요. 한미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들 중에 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하락할 수도 좀 있는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대비해서 2차 전지가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은 또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또 미 연방 정부의 최종 예산안 데드라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디스에서 이렇게 강등시킨 거는 니네들이 자꾸만 싸우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만 잘 처리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될 거예요. 될 건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골드만에서는 셧다운 유력하다. 뭐 지난 13일 미 하원 의장은 1월 15일까지 임시 연장을 제안했다. 뭐 아까는 뭐 정치적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뭐 걔들 좀 잘 돼서 우리도 좀 이제 12월 달에는 좀 랠리, 산타 랠리. 잘 될 텐데.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드디어 네. 히든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업체야라고 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는 오히려 반도체주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도체주들이 한미 반도체 때문에 시간으로 뭐 한미 반도체는 시간에 하한가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그냥 반도체라는 이유로 5%, 3%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는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올랐다가 빠져서 쌍바닥을 찍고 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이 오히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매출 넘겼고요. 올해 신규 수주만 몇 천억대입니다. 3천억이 넘어요. 또 VC, 그러니까 투자, 뭐 파트너스 이런 데도 성향성이 베팅을 했는데 여기에 또 몇백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러 제가 살짝 좀 갈아놨지만 이 차트를 보면요. 일단 세력이 아직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있는데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잘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노랑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사실 그간 좀 낙폭이 컸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반도체주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한 수급들이 2차 전지를 몰릴 수 있다라는 일단 거시적인 리스크들을 없어졌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전문가님이 이미 좀 실적과 수주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기대감이 된다. 그리고 또 사실상 성장성도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만 되신다면요. 조그만 영어 링크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참여 코드 94개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저희가요. 히든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동영상 강의를 전문가님이 새롭게 찍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들도 얻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은요.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가 막연하게 시장에 호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기관 수급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공매도 플러스 또 추가적인 또 우리 주식 증권 관련한 정책들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공매도 금지 관련된 자료는요. 제가 찍었어요. 오, 찍어서 정말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랑톡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네. 이따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랑 그다음에 강의로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금지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이 나왔어요. 네.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부분인데 사실 공매도 금지로만 안 되니까 추가적인 이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완화 정책이긴 그렇죠. 완화 정책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주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에요. 그런데 대주주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가 몇 프로 정도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한 10%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면은 140몇만. 네, 그러니까 10%? 그거 너무 많고요. 1%? 한 5%가 안 5%? 됩니다. 안 되죠?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나올 작년에 봤을 때는 거의 2조 가까이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조를 매도를 하고 다시 산다는 건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좋겠죠. 세금이 더 나오니까. 그냥 매도를 하면서도 그렇죠, 세금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11월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정책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업체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더 무너질 수 있으니 아예 이거를 뭐 한 50억에서 100억으로 뭐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면서 시장에서 매도가 어느 정도 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는요. 대주주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전에 대주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건이 뭐냐?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그리고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주주 요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 바꾸자? 50억으로 상향하자.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5배 이상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대주주 양도 차익의 20%를 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차익에 지금 내가 대주주의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20%잖아요. 그러면은 2.5억에 20%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억을 초과했어요. 3억 1천을 내가 번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25%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은 7천억. 그러니까 내가 1%만 더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사실 우리가 좀 그 투자자들 보면은 의외로 돈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넓히자. 대주주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빼자라는 거죠. 일단은 코스닥은 뭐 코스피 1%는 뭐 대주주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코스피 1%라고 하면은 만약에 1조 만약에 한미 같은 경우가 지금 6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1%라고 하면은 650억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더 크게 뭐 개인이 들어가가지고 뭐 세금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향시키자. 그래서 요거를 50억으로 한다는 거.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그 지분율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종목 가지고 있는 그 금액만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행령, 대통령의 시행령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든다. 근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다가 한 일주일 남겨두고 안 됐어요. 그러면서 또 매도 확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마음 졸이면서 마음 졸여요. 네. 마음을 졸이긴 하는데 일단은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의지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그 정부 과제, 혁신 과제로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매도인 감소로 연말 주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은 다행히도 일단은 뭐 2,400은 지켜주고 지켜줬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게 지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고 이게 그러니까요.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빠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줄 자리는 다 지켜줬다. 지켜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 쌍바닥 찍고 움직인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거예요. 여기 다 올려놓고서 그다음에 쭉 다 뺐어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빠짐없이 그냥 다 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쌍바닥을 찍고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이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2차 전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히든 종목도 2차 전지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장비,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물론 이제 그 반도체가 좀 하락했지만 이쪽 2차 전지가 조금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모주 수익률을 한번 보면요. 자, 이게 그거예요. 시초가에서 매도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30%, 40%, 70%, 58%, 30%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보시면 최근에 내용들을 보시면 70%, 45%, 막 여기는 막 160%, 127%, 막 200%까지 가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신규주는요, IPO 관련 종목들은 뭐 거의 마이너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시초가에만 잘 매도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보시면 이쪽 시초가에서 공모가에서 매도를 했을 때 이러한 수익률이 나고 있으니,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260%. 처음에 팔았는데 182%, 109%. 자, 이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그 장내 시장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공모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요거 이렇게 65%인데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요 상장 예비 심사 청구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
종목들을 장외로 매수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구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요거 마지막만 해볼게요. 청구 종목 중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은 극히 일부니까 청구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서 먼저 가져가자. 그러면 이게 2달이나 3달 내로 상장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 자료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